덕담입니다. 그래, 가족상문이 나면은 1년 동안 산을 갈 수 없나요? 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말들이 많이 없는데 아직도 경상도에 가면은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가족상문이 났을 경우에 신당에서 옥수를 뚜껑을 덮어야 돼서 얼마를 해야 되냐. 옥수뿐만이 아니라 초를 켜고 향을 켜는 것까지 해서 아예 신당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말까지 생겨날 정도인데, 통상 우리가 옥수를 3일을 뚜껑을 덮고 갈지 말라는 의미는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일단 가족상문이 나면 기본적으로 3일장을 한단 말이에요. 3일장. 과거에 조선시대에도 그냥 일반 평민들은 3일장을 치른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 부유하다든지 하면 5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집안이 굉장히 돈이 많고 지위가 높으신 분은 뭐 100일장도 하고, 그 다음에 100일장이 끝나도 아마 조선시대 마지막 왕인 순정왕도 100일장인가 했을 거예요. 100일장. 그것처럼 조선시대도 100일장인데 100일장을 한다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첫째로 밥 먹어야죠. 또 응아해야죠. 그 다음에 나라 정사 안 볼 수 있어요. 정사 봐야죠. 그러니까 할 일을 하는 거야. 할 일을 하는데 100일 동안 100일장을 해도 우리가 아침에 밥을 한 번 올리는 거 아침 상식이라 아침 상식. 그 다음에 저녁에 그 상식상을 또 차리고 눈물 한 번 흘리고, 그래서 보통 저녁 졸곡이라고 해요. 졸곡. 아침 상식에 저녁 졸곡이라는 말이 있는데, 상식이라는 말은 이 추상상자에다가 밥식자 쓰는 거고, 밥식자 써서 우리가 인간이 먹는 밥은 그냥 아침 식사, 아침 진지 뭐 이런데, 조상님들에게 올리는 거는 초상난 분에게 올려서 상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에 졸곡이라는 말은 졸업할 조자에다가 곡을 졸업을 한다는 곡을. 아침에 상식을 올리고 하루 종일 슬픈 마음을 저녁 때 맞춰야지 내가 잠을 잘 거 아니에요. 또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돌아가신 분을 생각하려니까 밥을 올려. 밥을 올리다가 또 눈물이 나. 하루 종일 엉엉 울다가 저녁 때 되면은 곡을 그쳐야지 잠을 잔다는 거야. 자면서 눈물 흘릴 수는 없잖아요. 그만큼 얘들 어른들이 지혜가 있었단 말이야. 지혜. 저녁 때는 돌아가셨어도 잊어버리고 너도 자빠져 자라. 이게 아침 상식 저녁 졸곡이라는 말이야. 졸곡. 그래서 이 3일장을 치르는 동안에는, 그래서 과거에는 집에서 상을 지냈잖아. 그래서 집에서 상을 지내는데 언제 아침에 가서 촛불 켜고 옥수 갈고 하냐고. 3일장을 예전에는 그대로 이렇게 하고 서서 3일을 아이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것이 영안실 장례시장 문화로 바뀌었어도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상주들은 3일 내내 이 영단 앞에서 들어가고 아이고 누가 오시면 또 절하고 아이고 이렇게 하고 3일을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거야. 거길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옥수를 갈 시간이 없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3일치 그 옥수를 갈지 말라는 거지. 그래서 가족, 내가 직계가족이 아니고 아버지, 엄마, 형, 누나, 동생,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면 내가 그 상청을 지킬 필요가 없잖아. 상청을 지킬 필요가 없으니까 직계가족이 아닌 이렇게 가족 중에서도 직계가족이 아닌 이모, 고모들 내가 가서 부조만 하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신당 다 열고 다 하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우리가 3년상을 지낸다는 의미는 3년 동안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아니라 3년 동안에, 그 당시에는 농사 짓잖아요. 농사. 지금처럼 생활이 복잡한 게 아니라 농사를 짓기 때문에 낮에는 가서 농사를 지어. 농사를 짓고 아침에 초막을 지키고, 그 당시에도 이 3년상을 지내면서 산소에다가 움막을 짓고 거기서 3년상을 치르는 사람들은 하인들이 농사 짓고 집안에서 일을 봐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든 양반들 밥 처먹고 할 일 없는 양반들이랑 그 짓 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3년상을 치르고 1년 동안에 신당에 가족상문이 나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면은 왜 무당만 그걸 하면 안 되는데? 일반인들도
일반인들도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고 직업 가지고 있는데 다 때려치고 부모님 삼수 앞에 가서 그거 초막 치고 살아야죠. 이것은 구시대에 예전에 농사라는 농경문화가 있었고 집안에 노비가 있고 조선시대에 양반이라는 계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양반 칭호만 하나 달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건이. 그것 때문에 그런 문화가 생겼는데 지금 직장 다니고 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3일 휴가 받는 것도 어떤 때 눈치 보이는데 직장을 안 다니면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떻게. 근데 이렇게 이런 말들이 오고 가니까 또 기도를 3일 동안은 뭐 10일 동안은 이게 사람에 따라 선생에 따라 다 틀린데 3일을 기도도 못한다. 열흘은 기도도 못한다. 100일을 못한다. 1년을 못한다. 아예 3일을 신당을 문을 닫고 손님을 보고 점을 보고 구슬하고 고사라는 것도 안 된다. 거기다가 어떤 더 미친 새끼는 만약에 내가 경상도에서 살아. 내가 경상도에 사는데 여기서 누군가 돌아가셔. 그러면은 경상도를 1년 동안 못 벗어난다. 또 어느 경우에는 내가 본향이 나가 살고 있는 건 경상도인데 본향이 충청도다. 그러면 충청도는 1년 동안 얼씬도 못 간다. 별의별 말이 다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놈이 그놈이 바로 저 당산나무 귀신 아니야. 당산나무 귀신. 대한민국은 참 별의별 그래놓고 그게 무슨 100년의 비밀이라니 개소리를 까고 있으니 정말 가서 그냥 귀퉁배기 한번 올려붙이고 싶어서. 이게 뭐 사내도 3일 1년 동안 못 간다, 3년 동안 못 간다, 뭐 3개월 못 간다, 100일 못 간다, 바다의 용궁에 더더욱 못 간다, 또 신당에도 아예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럼 굶어 죽으란 얘기지. 무당 거꾸로 해. 거꾸로. 가족이 상문나면은 이거는 저 말고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다만 아직까지 30대 미만들은 가족이 돌아가신 경험을 많이 못했을 거고 30대, 40대, 50대, 60대가 넘어갈수록 주변에 내 가족이 돌아가시는 일이 생긴단 말이야. 내 가족이 돌아가신 일이 생겼을 때 그 가족이 돌아가시면 나한테 제일 먼저 실린단 말이야. 제일 먼저 실려. 여러분들이 점을 봐도 어떤 사람이 초상이 나서 오면은 그걸 가장 먼저 느끼는 게 우리 무당이란 말이에요. 상문이라는 거를. 손님의 조상도 누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되는 조상은 제일 빨리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때 내 가족이 돌아가시면 내가 제일 먼저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먼저 오시는 조상님을 내가 받아 모시는 거야. 거기다가 뭐 아직도 죽은 지 때가 안 됐네, 도를 못 닦았네, 공부를 못 닦았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무당파는 쓰레기 만드는 제일 주범이라니까. 더 위험한 게 있어. 더 위험한 게. 했는데 이제 이런 일들이 선생님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아닌 것 같거든. 선생님들은 신당도 문을 닫아라, 기도도 하지 마라, 손님도 받지 마라, 3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손가락 빨고 있다 뒤져라.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하거든. 본향에도 못 간다, 당산에도 가지 마라, 네가 살고 있는 집을 벗어나도 안 된다, 동네를 벗어나도 안 된다, 별 개소리 많은데 나는 손님 봐야 되고 점 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옥수들 갈고 초도 키고 해야 되는데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해결 방법을 모른단 말이야. 해결 방법을 선생님의 말을 따르자니 내가 굶어 죽겠고 안 따르자니 이거 무슨 날벼락을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무슨 아직 알 수 없는 큰일이 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결국 한다는 것이 이 기도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을 들었는데 신당에 가서 할머니한테 물어본대. 그러면은 신당에서 신령님한테 물어보는 이 행위는 기도 아닌가? 이게 기도 아닌가? 이거 하지 말라는 일을 해놓고 왜 고민을 하냐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무당 노릇 하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위험한 행동, 내가 오늘 짜장면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내가 이사를 갈지 둘러 앉을지, 내가 이 선생님을 만날지 저 선생님을 만날지, 저 손님이 오면은 저 손님이 나한테 구슬할 건지 일을 할 건지, 저 손님이 오면은 저 손님이 무슨 일 때문에 오는지,
아니면 내가 손님을 받아서 촛불을 하나 켜놓으면은 할머니 김씨네 아들 대학교 합격될까요? 이거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제일 위험하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이 신당에 물어보는 모든 행위가 신당에 물어보는 모든 행위가 신령님이 주는 답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신당에다 물어봐서 나오는 대답은 거의 내가 평소에 바라고 희망하고 하던 말이 여기서 메아리를 친다. 메아리를. 그래서 그거는 공수가 아니라 여러분이 소설을 쓰는 거다. 어느 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이렇게 나는 사내를 좋아하는데 선생님들은 사내 1년을 못 간다고 하는데 진짜 못 가나 했더니 제가 거기다 답을 쓰기를 가세요. 상관없습니다 했더니 그렇군요. 그러더니 그 뒤에 뭐라고 써냐. 신당에 물어보니 그냥 웃으시기만 하대요. 신당에 물어봐서 그 양반이 웃은 것이 아니라 신당에 물어보니까 기가 찰 오르시지. 그 정도는 신령님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너 알아서 해라. 너 알아서 해라야. 그런 것까지 나한테 물어보냐. 너 알아서 해라. 그럼 너 앞으로는 그냥 식당 가서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고민스러울 때 신당으로 달려와서 나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짜장면 먹든지 짬뽕 먹을지 결정해라. 너가 아침에 8시에 일어날지 9시에 일어날지 나한테 물어보고 해라. 너가 오늘부터 숨을 쉴지 말지 나한테 물어보고 쉬어라. 정말로 위험하게 착각을 하는 것이 신령님한테 물어봐서 나오는 대답은 99% 내 생각이 나온다. 무당은 손님이 질문을 했을 때 나오는 답보다 손님이 나한테 어느 경우는 질문할 수 있어요. 그때 질문했을 때 나오는 답을 0.00001초라도 생각하면 그건 인해공수가 된다. 그래서 무당은 손님이 왔을 때 물어보는 말을 대답하시는 것보다는 내 입에서 그냥 알 수 없는 말을 쏟아지는 게 점이라니까. 마찬가지 나한테 해당되는 말도 나한테는 해당될 말 옥수 끼고 촛불 가고 아침에 턱 뭐라고 딱 내 입에서 이사 가자 이렇게 나와야지 이게 내가 이사를 가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이사 갈까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네 맘대로 해라야. 그렇게 물어보는 거 제일 위험하니까 앞으로 물어보는 거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는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해결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앞으로 선생님한테는 물어보지 마셔. 대한민국 어떤 사람도. 나한테는 물어보세요. 나한테 물어보면 답을 드리지. 뭐라고 답을 드려요? 너 알아서 해라. 그러지. 이게 정답이야. 내가 알아서 하는 거지. 자, 가족의 상문이 나도 내가 빌딩을 하나 갖고 있어. 통장에 1억쯤, 2억쯤, 10억쯤 꽂혀 있어. 그러면은 신당도 문을 닫고 기도도 하지 말고 산에도 가지 말고 용궁에도 가지 말고 손님도 보지 말고 점도 보지 말고 굿도 하지 말고 호사도 하지 말고 그냥 가족상문 그 산소 앞에 가서 움막 치고 3년 동안 살으세요. 그러면은 밥 안 먹고도 살 수 있겠지. 통장에 있는 돈 야금야금 빼. 근데 나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 못해.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면은 내가 3년 동안 그 산소 옆에서 지키고 있는 거 바라지 않을 거라고 봐. 나는 여러분이 엄마고 여러분이 아버지고 여러분이 할머니라면은 내 새끼가 어떻게든 신당 지키고 앉아서 돈 벌어서 내 새끼들하고 더 잘 살기를 바라지. 여러분이 움막치고 3년 동안에 산에도 못 가고 들에도 못 가고 용구구에도 못 가고 이렇게 하면서 무당으로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살기를 바라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나는 여러분이 충분히 내 할 일을 해서 여러분이 삶이 윤택해지고 여러분이 편안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지. 어느 부모도 어느 내 직계 가족도 돌아가시면 나를 그렇게 손발 꽁꽁 묶어놓고 너 아무것도 하지마 내가 죽었으니까. 그거는 지금 여러분이 그 다큐멘터리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보시면은 인도네시아 뉴기니 섬이라는 데 가면은 단위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어요. 단위 부족. 이 단위 부족은 가족이 누가 죽으면 손가락을 하나씩 잘라요. 손가락을. 그 어떤 여자를 보니까 손가락이 5개가 다 없더라고. 남편 죽어서 잘라. 시동생 죽어서 잘라. 누구 잘라. 그것도 남자들은 안 잘라. 여자들만.
여자들만 자르더라고. 또 더 심한 데는 어떤 때는 이빨을 뽑더라고. 이빨을 뽑아. 가족이 죽으면 죄인이라고 이빨을 뽑아요. 그러면은 요거 산에도 가지 말고 영국에 가다 보면 모양에 가지 말란 그 새끼는 내가 봐서는 이빨부터 뽑아야 돼. 손가락부터 잘라야 돼. 생긴 건 어서 곰돌이 푸처럼 생겨가지고 짜증나는 인간 많아요. 여러분들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 이런 말에 속으면은 무당도 일반인하고 똑같이 직장 다니지만 해야지. 회사도 다니지 말고 다 때려치야지. 지금 조선시대 양반인가? 양반도 수염이 됐자라도 먹어야 산다는 말이 있어. 우리 여러분의 부모 형제 가족들은 여러분이 열심히 손님 보고 열심히 산에 다니고 기도 다녀서 굿잘 뛰고 돈 벌어서 내 새끼 내 가족이 편안하게 살길 바라지 3년 동안 조막 찍고 살길 바라지 않아요. 그리고 왜 부모가 죽었는데 내가 왜 죄 있냐고. 여러분이 무당인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부모가 죽고 형제가 죽고 가족이 죽고 직계가족이 죽으면 여러분들이 그분을 받아서 내신당에 받아서 모셔놓고 밥도 드리고 음식도 드리고 과일 놓고 여러분이 대접해드리면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손님 보고 전바가지 돈 벌어야지 되지.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시고 대신에 작은 일이고 큰 일이고 신령님에게 물어보는 이거로 행위하면 안 돼요. 물어보면은 그거는 여러분 머릿속 대답이 나오는 거다.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강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또 더 자세한 얘기 다음 편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축복합니다.